똘똘해. 내가 똘똘하다 하면 똘똘한 거야. 근데 내가 바보라고 하면 바보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데 똘똘해 보이는 어떤 스파레주생들이 없어요. 없어.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없어. 그때 우리 스파레주 1기, 2기 할 때 다른 뭐 우리보다 한 10배, 20배 큰 경매 카페니, 경매 재테크 뭐 이런 데 많아 학원이 경매 학원은 되게 많아요. 우리 그 협회보다 한 10배, 100배 큰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딱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거 동작이라든가 하는 말, 하는 글만 딱 보면 아, 얘네가 얼마나 낮은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게 스파레주생이 키가 요만하고 하면 대체적으로 법원 가서 보는 애들이 다 이만해.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경매 아무것도 안 배운 애들, 경매 조금 배운 애들, 유명 학원에서 배운 애들,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보면 알아요. 눈에 잘 안 보여. 안 보여.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물론 이제 경매를 스파레주의 이제 초보 분들은 정말인가 싶은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쉽게 교만해졌을 수도 있지. 여기서 좀 굴러 먹어야 세상 힘든 줄도 알고 학문이 고마운 줄도 알 것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버리니까 이거는 뭐 지가 하늘 높은 줄 몰라버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경매의 세계는 요만하다는 걸 지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대 또. 그러니까 자기 눈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에 그 강아지 이제 버버니가 있잖아요. 그죠? 버버니가 있어. 그럼 버버니가 이렇게 딱 문 앞에 어제도 장난치려고 여기 손잡이 있으니까 얘가 유리문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버버니가 밖에 있어. 이렇게 이제 뭐야 그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자기 가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 얘를. 그러면 솔직히 보일 것도 같아. 근데 다리가 안 보니까 얘가 보는 세계는 조망이 이렇게 낮게 돼 있는 거죠. 눈이 아래에 붙었으니까. 사람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게 마련인데 강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래쪽을 중심으로 보지 위를 보진 않더라고요. 세상은 항상 그죠? 머리가 위에 달렸으니까 위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말로 단기간에 도봉동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뭔가 좀 허접한 그 동네에서 허접한 집에서 이런 어떤 강력한 이제 강제 집행까지 하게 됐죠. 강제 집행을 저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한 번 했는데 저 경우에는 이거는 남의 것인데 그 친구는 첫 건에서 강제 집행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즐거운 명도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미 한 번 헝클어져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헝클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실이 이렇게 막 매듭이 꼬여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고 풀으라면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 처음에 한 개 정도 까놓으면은 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교정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헝클어 놓고 나중에 와서 수습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강제 집행이라는 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보면은 강제 집행을 제가 하는 재투자에서는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이게 얘는 이 친구는 첫 건에서 이 일이 됐던 이유는 명도할 때 이 사람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헝클어 놔 버렸기 때문에 수습이 좀 안 돼요. 지금부터는 수습하면 안 되는 단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처음 접하면 처음부터 되는 길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 사람을 핸들링을 잘못해 버리면은 명도가 엉켜 버립니다. 중요해요. 여기서도 또 배울 만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한마디 하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시에 우리가 OT가 있어가지고요. 36기 OT가 오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어떤 그 썸네일의 제목은 뭐냐면, 자네 경매 한번 배워보겠나? 이거는 제가 제 친구 건을 해주면서 5대5를 했던 그 사례를 빗대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왜냐면 그 상황이 그랬거든요. 너 경매 해볼래?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이 됐는데 너도 해봐. 이런 마음이 있었고 아까 말한 어떤 그 다른 경매권에서의
거기에 살던 집주인의 아들에 관한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은 이렇게 주면서 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키다리 아저씨 같은 거죠. 나중에 말이야 요거 줄 테니까 나중에 뭐 할 때 찾아와. 뭐 이런 거를 기회를 놓쳐버리는 센스 이런 거. 자 여기에서 얻었던 거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사족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2,200만 원 정도 이득을 챙겼으면은 분명한 건 나 같으면은 있는 데서 잘라서 줘요. 내가 5대5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겠다라고 난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차이면 내 자존심 값어치가 100만 원 더 주고 지키는 게 낫지. 근데 얘는 그걸 안 해서 그 당시에 950 이하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런 어떤 저에게는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들인 노동 없이 받는 돈 치고는 컸지. 그럼 난 이걸로 또 부동산을 사면 됐고 샀으니까 이걸로 또 다시 한 7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같은 경제적 관점, 뭐 수익률로 이렇게 표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때는 수익률 개념도 없지. 그냥 뭐 이거 보니까 이거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 이게 뭐 몇 프로니 뭐 이런 게 없었어 그 당시 관념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놓고 나니까 이때 얘의 어떤 이런 이런 셈법이 얘의 인생을 결정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 친구한테 그 당시에 이제 일을 도와주고 950을 받았지만 나중에 내가 이 친구한테 띄인 돈이 한 500인가 600인가 같아요. 띄인 돈이. 그러니까 내가 요 강의를 내가 저번에 기획을 했을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한테 돈을 번 게 아니네. 내가 실제로 빌려주고 그 당시 이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안 좋아져 가지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사업이에요. 경매 사업을 해서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었어요. 안 좋아졌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건물에 사무실 내가 하나 내줬지. 내줬지. 정말로 영가로 내줬어. 공짜로는 못 주겠던데? 난 이게 과기사한테도 공짜로는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브앤테이크 명확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어떤 걸 그냥 덩어리로 탁 주고 싶을 때 주는 거 하고 기본적으로 공짜를 형성하는 건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을 내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계속 연체해도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그런 거 쌓인 거 하며 어느 날 얘가 사라지기 전에 나한테 300인가 400인가 얼마를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빌려줬지. 그러고 나서 사라졌어 지금. 그러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얘한테 이득 본 건 한 300 받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얘가 왜 경매라는 이 훌륭한 도구를 잡아놓고서도 왜 엉망진창으로 돼버렸을까? 사업까지 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또 에피소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경매라는 걸 잡고서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길은 어디서 나온 길일까를 생각해 볼 때, 얘는 이 당시의 셈법을 이렇게 흐지부지 가져가는 이런 품성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력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는 이제 나한테 준 돈 일부를 찾아간 것이겠지만은 결국은 사업 자체를 망가뜨려 버렸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경매라는 것은요, 다시 정리하면 경매는요, 판사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네. 자, 경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머리가 똑똑해야 돼.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은 이성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감성 지수가 좀 낮아야 돼.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거가 없으면 안 되지만 감성이 그래도 이성에 비해서는 낮아야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현상에 유혹됨이 없어야 돼요. 그 유혹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그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어떤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정보들 속에 빠져들면 안 돼. 빠져들면 안 돼. 우리가 여자가 이뻐서 빠져들어서 돈 뜯길 때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꽃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독이 있는 것은 항상 이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물이나 그 독사도 그렇고 식물 중에서도 독이 있는 식물들은 좀 색깔이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치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그 요즘 같이 그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막 하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하니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또 독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평상시 그 힘이라는 것은 키워고 길러야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키우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힘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진짜 노력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50이면은 뭐 10년 정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20대, 30대에서 이런 노력 없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 짱 끝나는 거예요. 계속 치이는 거예요. 50대 되면 치일 만큼 치였지, 솔직히 말하면. 뒤일 만큼 뒤였고. 근데 이제 20대, 30대에서 처음부터 이 말을 잘 알아듣고 움직여야지. 그냥 우리 부모 세대도 치일 만큼 치였으니까 나도 똑같이 치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은 안 그래요. 아버지가 나 여기까지 이렇게 치웠으니까 너 이런 거 피해라고 말해줘. 그러면 자식들가 아빠가 요거는 피해라 했으니까 피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편하게 부자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문의 위력이죠. 예. 지식이 유전되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형제가 알려주고, 그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게 안 좋더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야, 나만 힘들면 안 되잖아. 그럼 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전수 안 해주는 사람들 수두룩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자기 운명 같아요. 운명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의 과거,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투자하면서 친구 거를 해주면서 이제 정말 재미는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또 하나를 샀거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그 기술이면 기술이지.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한 건 딱 하고 이제 돈 주니까 아깝잖아. 아깝잖아, 솔직히 1,000만 원 주는 게. 한 번 했잖아. 그리고 아깝잖아. 그래서 그 뒤에 자기 혼자 계속 했어. 그리고 오늘날은 나한테 600을 띄고 사라졌어. 자,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왜 스파레 주생 중에서도 그냥 협회 한두 건 하면 지가 이제 잘난 줄 알고 행동하는 애들도 많죠. 많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이없지. 20년 한 사람도 있는데 2달 배워가지고 어디서 뭐 고개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궁금하니까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딱 하면은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가대.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에너지 주사 맞았나? 뭐 프로포폴 맞았어? 프로포폴? 휙 가던데 정신이. 그래서 천하에 도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 선생도 안 보이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2년에서 3년 안에 반드시 후회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봤습니다. 한두 번 봤겠어요? 20년을 가까이 20년 넘겨서 부동산을 했는데 2년마다 한 10명씩 봤다고 하면 난 지금 얼마를 봐야 되는 거야? 한 200명 정도 봤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경제예요. 태권도보단 높은 학문이에요. 태권도도 20-30년씩 합니다. 근데 이제 경매라는 것은 그 이상의 학문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학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경매는 학문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보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학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학문으로 인식을 했다면은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죽을 쓰겠습니까? 아, 부동산은 사람의 심리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부동산이란 건 교육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교통하고도 연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금처럼 대출을 규제하니까 위기감하고도 연결이 돼서 영끌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돈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을 투자하기도 하는 감정적인 물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물건이기도 한 게 부동산인데 인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운동권 세력들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도무지 잡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화의 속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강의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강의 꼭 잊지 마세요. 오늘 강의는 여러 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남의 돈을 운영한다.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결국은 경매를 하더라도 망하더라. 요거. 나중에 왜 망하게 됐는지 그것도 얘기해 줄게. 자, 재밌으셨습니까? 네. 댓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자. 한호씨, 대세에 순응하고 대중에 역행하라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네. 한호씨는 제가 이제 협회를 처음 열고, 경매 기초반 열 때 처음에 왔던 분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몇 년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또 인연이 됐네요. 자, 김촌장이라는 새로운 분이 있네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한규 씨도 오셨고, 예.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 마니또 탄생의 원인이 됐던 한규 씨도 와 있고, 마니또 탄생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환 씨도 있고 그러네요. 응? 네.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딜리스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네. 다이나믹 최형님, 맞아요. 건방 떨어요. 예. 회장님, 카메라 바꾸셨어요?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예. 그 피부에 레이저를 한번 했어요. 만난 적은 없지만 저의 재테크의 정신적 사부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방송 열심히 들으세요. 꼭 돈 되는 강의야 이거.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